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에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한국 시니어의 노후 주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집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마지막 이사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노년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시장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년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인지 그 놀라운 진실과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파헤쳐 볼까요?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노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심상치 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가치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노후 주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덩어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즉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입니다. 입지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중요성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물, 즉 아파트의 물리적인 기술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축 기술의 발전은 노후 아파트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금융과 세금, 즉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축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의 역습과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면 노후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술의 역습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건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 건축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 집을 짓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곳도 많습니다. 이 기술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새 집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건물 가치는 마치 출시된 지 오래된 냉장고나 구형 스마트폰 모델처럼 급격히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축 아파트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공급되는데 굳이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는 아파트의 건물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단순한 상상을 넘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가 가져올 유동성 붕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파는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집을 살 젊은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아파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빈지바키아 사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시세가 낮아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자산이 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넘어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유동성마저 빼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노후에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어떤 형태의 집을 고를 것인가를 넘어섭니다. 이제는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집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집을 둘러싼 구체적인 인프라 조건을 더욱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 이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집의 크기입니다. 노후에는 18평에서 20평 크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넓으면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져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청소 노동도 만만치 않아 노년의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으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콧골이나 불면증, 혹은 수면 패턴의 차이 등 노년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아지는데 각자의 방을 갖는 것이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복지관까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와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 활동을 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독감과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녀와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물론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이나 낙상 사고 등이죠. 이때 자녀가 너무 멀리 있다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녀의 일상을 침범하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는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면서도 위급 상황 시에는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전원주택의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드넓은 마당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잡초를 뽑고 정원을 가꾸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하며 노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 불가능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나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운전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편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원주택은 고립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마트, 약국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원주택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잠재적 어려움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은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며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공원과 산책로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노후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30분씩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특히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나 잘 정비된 산책로가 가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근력 유지와 골밀도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집 바로 앞에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조건은 유동성, 즉 언제든 팔릴 수 있는 동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필요할 때 팔리지 않으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재정적 필요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와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유입되어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활기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자산 가치 유지에도 유리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즘 시니어들이 주목하는 중간지대가 바로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 주거 대안들을 먼저 살펴보죠.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물론 편의 시설과 커뮤니티 활동이 잘 갖춰져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부 사회와 단절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으며 일부 실버타운의 경우 분양 사기 위험도 존재하여 입주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은 병원,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집값 때문에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기존 대안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지대는 중소도시의 도시명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서울처럼 비싸지 않으면서도 병원, 대형마트, 복지관, 공원 등 노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충청권, 강원권, 경남권의 중소도시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앞서 언급한 6가지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고를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건물이 다소 낡아 보여도 땅 가치가 남을 수 있도록 세대당 대지권 비율이 높은 중저층 단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대지권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토지 지분이 많아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재건축 등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현재의 건축물 상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진 잠재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후에 이사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집 안 안전 예방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0세 이상 낙상 사고의 70% 이상은 야외가 아닌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거실, 침실 등 익숙한 공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하는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 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돈 100만 원 정도의 투자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집 안 안전 예방 팁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기가 있어 미끄럽고 타일 바닥은 딱딱하여 넘어졌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혈관 수축으로 인한 쇼크, 즉 히트쇼크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화장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천장형 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실이나 변기 옆에는 L자형 안전 손잡이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어지럽거나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턱 제거입니다. 집 안 곳곳에 있는 문턱은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모든 문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고무경사로 패드를 설치하여 문턱의 높이를 완화하고 단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문턱 하나가 엉덩이뼈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주방 안전입니다. 주방은 뜨거운 물, 불, 날카로운 도구들이 있어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가스 누출이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잠금 기능이 있는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인덕션은 가스 누출 위험이 없고 조작이 간편하며 잠금 기능으로 아이들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실수로 조작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매우 안전한 조리기구입니다. 또한 무거운 주방용품은 손이 닿기 쉬운 낮은 곳에 보관하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 및 가구입니다. 노년에는 시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집안 전체를 밝게 하고 특히 어둡고 사고 위험이 있는 복도나 계단에는 센서 등이나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관에는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서 신발을 신거나 벗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침대나 소파는 너무 낮거나 높아 앉고 일어설 때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높이의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와 개선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권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혹은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어보세요. 그리고 표제부에 명시된 세대당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지권 비율은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토지 지분으로서 집의 가치를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미래의 재건축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도보 시간 측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이사를 고려하는 후보지에서 복지관과 공원까지 걸어서 몇 분이 걸리는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지도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인 10분 이내라면 합격입니다. 이 2가지 핵심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노년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의 노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수요 확인입니다. 부동산 앱에서 해당 동네의 총 매물수 대비 실제 거래 건수를 비교해 보세요. 매물은 많은데 실제 거래가 거의 없거나 혹은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미미하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유동성,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나 거주지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집을 줄이고 바꾸는 것은 노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몸과 삶의 방식에 맞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떠밀려가는 이사가 아닌 내 판단이 또렷하고 의지가 명확할 때 앞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주도적인 마지막 이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